네, 유승민 작가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어떤 내용일까요? 네, 고용노동부가 오늘부터 2달 동안 공짜 야근을 근절하겠다라면서 불시 점검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핵심이 포괄임금제 오남용인데요. 쉽게 말해서 야근이나 연장근무나 휴일근무에 대한 수당을 미리 포함을 시켜놓고 따로 계산하지 않고 한 달에 대충 이만큼 할 거다라고 월급에 미리 그렇죠. 포함을 시키는 방식이죠. 그러니까 주 70시간 노동으로 과로사 의혹이 불거졌던 런던 베이글 뮤지엄 같은 경우도 이달 중순에 고용노동부가 기획감독 결과를 발표했는데 과태료 8억 원이 부과되기도 했습니다. 네. 이 조사 과정에서 포괄임금제를 적용을 하면서도 이 초과 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는데요. 그래서 이번에 고용노동부가 집중적으로 보겠다라는 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이제 포괄임금제 적용 중인 사업장 중에서 실제 일한 시간만큼 임금을 지급했는가이고 두 번째는 근로시간을 제대로 기록하고 관리하고 있는가를 보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불시점검이라고 했는데 어디를 어떻게 불시점검하겠다는 거예요? 이 특히 청년을 다수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을 보겠다는 건데요. 현재 거론되고 있는 업종이 음식점, 숙박, 제과, 제빵 같은 서비스업이 있고 정보통신 IT 업체가 있고 네. 영생 콘텐츠 업체가 있습니다. 이 선정된 사업장의 불시에 찾아가서 감독 시점으로부터 1년 전까지 근로 기록을 확보를 한 다음에 이 포괄임금 약정이 적법한지를 살펴보고 실제 근로시간과 지급된 임금이 일치를 하는지를 대조해서 보겠다.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 포렌식과 근로자의 면담도 진행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네. 노동계에서는 상당히 이번 점검 자체를 반기는 분위기이긴 한데요. 다만 실효성이 있을까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남습니다. 그 이유가 특히 이번에 거론되고 있는 업종들이 선정 기준을 물어봤더니 그동안 포괄임금 오남용으로 익명 신고가 많이 들어왔던 곳들이다라는 답변을 들었거든요. 예. 근데 그 업종들이 이제 공통점이 있다고 합니다. 관련 내용을 직장갑질 119의 김유경 노무사 이야기로 들어보겠습니다. 대표적인 업종들, 특히 영상 업체들이라던가 IT 쪽이라던가 숙박업이라던가 음식 업종이라던가 이런 쪽이 사실은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는 이유가 이제 업무를 이제 갑자기 시킬 일들이 있는 경우들도 있고 대부분 다 이제 어떤 노무관리 체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경우들이 많아서 바깥에서 외근을 한다거나 영상 쪽은 또 특히 그런 일들이 많아서 이런 것들을 증거가 남기기 되게 어렵고 노트북 기반으로 예를 들어 앉아서 만약에 일을 하는 사람들이라면 하다못해 로그인 기록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런 게 있을 수가 없는 분들이라는 거죠. 그런 분들은 그냥 구두로 얘기하는 것에서도 어떻게 포렌식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점검을 하더라도 점검에서 빠져나갈 가능성이 높다 이런 얘기잖아요. 네, 상당히 많고요. 특히 이런 업종들의 업무가 이제 재량껏 효율성 있게 창의적으로 하라는 업무 지시를 받는데 정작 그 시간을 기록하는 구조는 취약한 경우들이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입증의 책임은 다만 모든 게 다 노동자의 몫으로 돌아가는데요. 만약에 내가 그럼 기록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해서 어느 순간부터 녹취를 한다던가 어떻게든 기록을 남긴다라고 했을 때 과연 기록이 공신력 있는 자료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사실 지금 알 수가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으로서는 그 기준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인데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김유경 노무사 이야기를 한 번 더 들어보겠습니다. 이런 걸 내면 우리가 인정해 줄게라고 하는 노동부의 어떤 공식적인 틀이 없기 때문에 이 야간 노동을 진짜 알게 모르게 시키고 나중에 문제 생겼을 때 노동자가 주장하는데 회사도 이거는 우리 그런 적 없어라고 부인하고 노동부도 노동자가 수기로 적은 기록을 보고 이거는 믿을 수가 없지 않아 이래버리면 사실 끝나는 거라 방법이 사실 없거든요. 100개 정도 기획근로감독을 해서 적발된 데들이야 개선이 될 수 있겠으나 근본적으로 제도 자체에 대한 어떤 손을 보지 않는 이상은 저는 굉장히 한계가 있다. 그러니까 아무튼 이런 지적이 나왔는데 네. 이 지적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입장은 뭐예요? 재차 강조를 하고 있는 게 사업장에 나가서 이제 일하는 시간은 대부분 근로시간으로 볼 거다. 그리고 포렌식을 좀 많이 활용을 할 거다라는 건데요. 네. 이게 최근 런던 베이글 뮤지엄 기획 감독을 할 때도 이 복무 관리 시스템과 지문 등록 자료를 분석해서 초과 근로를 증거를 확보한 바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랑 유사하게 진행을 할 거다라는 건데 사실 이건 기록이 있을 때 가능한 조사 방식이긴 하죠. 네. 그러니까 다만 기록이 없을 때 노동자가 제출한 자료도 인정을 받을 수 있겠냐라는 물음에는 사실 그거를 일괄적으로 좀 인정하기는 어렵고 사안별로 들여다봐야 한다라는 답변이었고요. 또 사업장이 아닌 다른 곳에서 근무를 할 경우에는 좀 판단이 애매할 수 있다라는 답변도 있었는데 네. 그것도 좀 개별로 살펴보겠다라는 입장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김유경 노무사가 지적한 것은 제도적, 법적 미비점이 있다 이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것도 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그게 이제 고용노동부가 주장을 했던 게 우리가 공식적으로 근무 시간을 기록할 수 있는 앱이라던가 뭐 이런 툴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를 주장을 해왔는데 여기에 대한 준비는 아직 안 되어 있고요. 다만 관련 법안은 발의가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식으로 개편이 될지는 올 상반기 내로 결정이 될 겁니다. 네. 특히 또 이제 익명신고센터 같은 경우는 계속 유지가 될 예정인데 익명신고센터로 접수가 된 곳들은 이제 오남용 의심 사업장으로 분류가 된 다음에 여기는 좀 하반기 기획감독 대상지로 이제 선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중요한 건 이게 어디까지 가 닿느냐의 문제인 건데요. 사실 공식적인 기록에 남는 대기업이라던가 시스템이 잘 갖춰진 사업장뿐만이 아니고 영세한 곳들까지 이 메시지가 좀 가 닿으려면 조금 더 사각지대를 촘촘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 거죠. 6748님이 문자 주셨네요. 퇴근 찍고 일합니다라고 이렇게 이게 지금 실태라는 얘기죠. 네, 그렇죠. 그다음에 7001님 건설사도 심각합니다. 특히 중소기업들이요라고 이렇게 좀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런 점까지 좀 살펴봤으면 좋겠다. 네. 이런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점검은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네. 네, 이거 이제 실효성 부분을 좀 더 강화해야 된다 이런 지적으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유승민 작가였습니다.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